네, 그럼 지금부터는 공군 사관학교에서 조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저희 유선희 기자와 함께 사고 당시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무안공항 관제탑이 조류 충돌 경보를 내렸다. 이게 일단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인 거죠? 네, 국토부 발표 내용을 먼저 보면 8시 54분에 오전 8시 54분에 착륙 허가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착륙을 이제 진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3분 뒤인 8시 57분에 관제탑이 항공기의 조류 충돌, 그러니까 새때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분 뒤에 기장이 메이데이, 긴급 조난 신호를 이제 보낸 상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조류 충돌로 인한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다. 영상을 보면은 실제로 엔진 한쪽에 연기가 좀 피어오르는 네.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 이렇기 때문에 실제 조류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조류 충돌 때문에 발생한 연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도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바퀴가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네. 않은 것과 이 엔진의 연기가 상황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일단 엔진과 랜딩 기어는 별개로 보고 있다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네. 어쨌든 조종사는 메이데이를 외쳤고 그리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한 거죠? 네, 메이데이를 외치고 기장이 이제 오전 9시쯤에 활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원래 내리던 방향에 이제 햇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반대 방향으로 메이데이를 외치고 나서 다른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를 했다는 건데 네. 그 전후 상황을 국토부가 브리핑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폭행하지 않고 활주로 1구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냥 착륙하도록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수용을 하고 이렇게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항해 안전시설을 치고 담벼락까지 이렇게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 정상적으로 복행하지 않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활주로를 01 방향으로 내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리려고 했는데 정상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복행, 흔히 말하는 고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다시 그 방향으로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복행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원래 내리려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활주로 반대 방향, 일구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착륙 진입 방향을 바꾸려면 다시 기체를 띄우는 상황, 그러니까 고어라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류 충돌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띄운 것인지 아니면 메이데이 요청을 한 다음에 다른 이유 때문에 띄운 것인지 이거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관제탑이 반대 방향으로 내려도 좋다고 허가를 했고 네. 조종사도 그걸 이제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제탑 그리고 사고 항공기 양쪽에서 모두 반대 방향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까지만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이게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랜딩 기어, 그러니까 착륙하는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랜딩 기어를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메이데이를 요청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관제탑이 경고했던 그 조류와 충돌이 있어서 메이데이를 요청했는 네.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제탑하고 공항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얻지 못하고 빠르게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미뤄서 당장의 동체 착륙을 좀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 동체 착륙을 할 거면 바다에 하지 왜 활주로에 했냐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 허드슨강의 기적처럼 네. 이렇게 내리려면 이렇게 잔잔한 강이어야 되는데 일단 바다는 파도가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갯벌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바다에 내리는 것이 더 안전했을 것이다. 왜 그런 선택을 했냐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맞지 않다. 않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체 착륙이라는 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만 하는 것입니다만 그 조종사들은 훈련을 하잖아요. 네, 합니다. 기체별로 다 이제 다른 매뉴얼이 있고 그 랜딩 기어 바퀴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제 강제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 방법도 일부 기체는 있습니다. 네.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지금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기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동체 착륙을 할 때는 속도를 좀 줄여서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지금 네, 영상만 봤을 때 내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조사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초동 조사를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토부를 중심으로 사고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일단 블랙박스가 가장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정비 이력, 부품 이력, 뭐 관제탑과 교신 내용, 당시 공항 상태, 뭐 조류의 그 당시 움직임 이 모든 것을 좀 조사를 하려면 최소 수개월, 또 네.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방금 전에 제주항공 측이 입장 낸 걸 전해드렸는데요. 정부 조사 과정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기체의 이상 징후는 없었다. 뭐 정비 누락 절차 없었다. 뭐 과도한 운행 없었다. 이렇게 사고 발생한 지 9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인 조사 과정을 봐야 됐다라고 보이고요. 가장 최근에 발생한 국적항공사 인명 사고였죠. 2013년에 이제 2명이 숨지고 181명이 숨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항공 사고의 경우에도 정식 사고 보고서가 나오는 데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